네, 정의당 경남 창원 성산의 노유찬입니다. 장관 후보자께 묻겠습니다. 지난 7월 5일 날에 최동욱 전 검찰총장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정원 댓글 수사 결과와 관련해서 공직선거법 위반도 충분히 인정된다라고 판단해서 당시 법무부에다가 수사계획, 처리계획을 보고했는데 청와대와 법무부 쪽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적용은 곤란하다, 또 구속도 곤란하다, 이제 이런 대응이 나와서 무산됐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후보자께서 법무부 장관이 되면은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의 이 사건 수사에 대한 외화 의혹, 최동욱 총장에 대한 황교안 당시 장관의 사퇴 종용 의혹,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최동욱 총장 뒷조사 의혹, 최동욱 총장에 대한 기획낙마 의혹과 법무부의 최동욱 총장에 대한 감찰 배경과 결과 등에 대한 진상조사를 저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럴 의사가 있습니까? 취임하게 되면은 그 문제,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 조치가 필요하다면은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또 최동욱 전 검찰총장은 서울경찰청이 대선 사흘 전에 밤 11시에 김용판 당시 서울경찰청장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기 하루 이틀 전부터 서울경찰청과 새누리당 대선 캠프가 긴밀하게 통화한 통화 기록을 정황 증거로 확보했는데 이 자료가 공소유지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됐는지 의문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장관이 되시면은 검찰의 이 사건에 대한 공소유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보고받지 못해서 알지 못합니다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사형제 폐지와 관련해서 말씀을 묻겠습니다. 이 사형제와 관련해 가지고 흉악범과 관련해서 반드시 사형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이 한편으로 있고, 다른 한편으로 사형이 흉악범 억제 효과가 없다는 것이 실증되었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폐지하자는 주장이 있는데 장관 후보자께서는 어느 쪽이십니까? 사형제의 그 위화적 효과는 확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가 사형제도는 있지만 지금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사실상의 사형 폐지국입니다. 그런 점을 저는 중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 대립되는 견해를 말씀드렸는데 어느 쪽이신가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사형제도의 어떤 효과. 사형제도 흉악범 때문에 사형제도는 필요하다는 쪽과 흉악범에게 흉악범 억제 효과가 없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어느 쪽이시냐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사형제가 흉악범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찬반 양론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범죄 억제적 효과 이외에도 사형제에 대한 문제점은 사형제가 갖는 인권 침해적인 그런 성격도 있기 때문에 범죄에 대한 위화적 효과와 변론으로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인권 선진국으로 발돋움을 하려면 사형제에 대해서 좀 전진적인 그런 논의가 더 진행돼야 되지 않는가. 제가 그 두 가지 견해를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 이게 지난 4월 25일 날 홍준표 후보와 문재인 후보 간의 논쟁에서 각 후보가 취한 입장들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떻게 후보자를 요 쟁점 하나만 보면은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 후보로 이렇게 내정을 했는지 의문이 좀 듭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검찰개혁에 상당한 의지를 보이셨는데 성역 없는 수사기관으로 만들기 위해서 검찰에 대한 외부 견제 기능이 강화되어야 되고, 그에 따라서 재정신청 대상을 현행의 그 고소사건만이 아니라 고발사건까지 확대하고 공소유지 변호사 제도를 부활해야 한다는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주장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타당하다고 생각됩니까? 근데 왜 제가 서면 질의한 데 대해서 이 답변은 그와 다르게 나왔습니까? 아까 조홍천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제가 이 서면 질의 답변의 양이 너무 많은 나머지 자세한 그 미묘한 표현상의 차이에 대해서까지 이 몇 가지 쟁점에 관해서 신경을 못 썼던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이 법사위원들 기망한 것이에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근데요. 자칫 그 의미가 왜곡될 수 있는 그런 표현이 몇 군데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재정신청을 갖다가 고발 사건으로 확대한 데 대해서 상당히 그 신중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아예 명백히 말씀을 하셨고 공소유지 변호사를 부활하자는 방안에 대해서도 그 반대하고 있어요. 답변은 앞으로 누가 취임하는 겁니까? 이 답변한 사람이 취임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후보자께서 취임하는 아마 겁니까? 그 부분이 그 형사소송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찬반 양론의 그 대립을 염두에 두고 그런 표현이 나갔던 것 같은데 그 과거의 공소유지 변호사 시스템으로 다시 그걸 재도입하는 그런 방향으로의 그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후보자는 그 2006년 당시에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그 구성원이었죠. 네. 위원이었죠. 네. 거기서 만장일치로 의결될 때, 재정신청을 고발사건까지 확대하자는 내용에 대해서 또 공소유지 변호사제도를 부활하는 그 내용을 갖다가 만장일치로 의결할 때 그게 의결에 참여하신 분이죠. 네. 근데 지금에 와서 답변이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조홍천 의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알려졌던 그 대책 입장에서 시간을 가지고 후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그런 인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자, 후보자님, 그 의원들이 서면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는 거는 우리 후보자께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소신과 철학은 뭐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법무부와 검찰을 개혁할 것인지를 사전에 확인하기 위해서 서면 질의를 한 겁니다. 근데 그 답변서를 물론 뭐 바쁘다고 직접 쓰실 수는 없겠지만은 그 내용은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본인의 철학이라든가 본인의 기본 구상과 다르면은 그걸 적절하게 수정을 해서 제출해야 되는데 답변은 그렇게 하시고 나서 지금 오늘 와서는 뭐 뉘앙스가 좀 다르다. 좀 표현이 조금 달라졌다. 이렇게 답변하시면은 이 검증을 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까지 답변 태도를 보면은 서면 답변도 그렇고 지금까지 구두 답변도 보면은 나중에 뭐 좀 더 연구해서 발표하겠다 그러면은 우리가 뭘 검증합니까? 그래서 본인이 평상시에 갖고 있던 소신을 그대로 얘기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검토를 해보니까 내 소신이 이렇는데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내 생각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 법무부 정책을 이렇게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나중에 얘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서 좀 더 수준 높은 그런 공방과 검증이 이루어지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금태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울 강서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입니다. 새로운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서 그 자리에 서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 검찰 법무부 장관으로서 맡은 역할, 특히 검찰 개혁은 우리 국민들 중에 가장 많은 수가 첫 번째 손으로 꼽는 그런 개혁 과제입니다. 아마 새로운 정부의 적어도 전반기에는 가장 중요한 일을 담당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검찰이 가진 권한을 올바르게 행사하겠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아주 구조적인 문제를 고쳐서 환골탈퇴시키겠다는 그런 각오가 있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각오와 용의가 있으신가요? 네, 검찰의 그 구조적인 제도적인 문제 이것도 혁파를 해야 되고 검찰의 어떤 조직 문화도 고쳐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네, 검찰이 지금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개혁 과제로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고, 또 후보자께서도 여러 가지 이유를 서면 답변으로 하셨던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그동안 쭉 봐온 것, 또 여러 학자들이 발표하신 것을 종합해 보면 우리 검찰이, 대한민국 검찰이 너무나 많은 권한이 집중돼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소권과 공소권을 같이 가지고 있고 세계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검찰이 정치적 편향성을 갖게 되고 또 부패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공감하십니까? 공감합니다. 예. 사실 보면 어떤 면에서 우리 검찰은 검찰의 탄생 이유와 다르게 경찰의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 부분. 지금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근무하는 검사가 대략 몇 명쯤 되는지 아십니까? 중앙지검 검사는 모르지만 하여튼 대한민국 전체 검사 수가 2,100여 명 되는 걸로 예, 알고 있습니다. 2,100여 명 정도 되고 중앙지검이 240명, 그리고 수사관 600명, 그리고 행정직까지 해서 1,000명의 검찰청인데요.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초대형 검찰청입니다. 여기 중앙지방검찰청에는 형사부, 공안부, 특수부 하는 부가 25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 대략 몇 개 부서가 직접 인지를 하는, 말하자면 직접 수사를 해서 경찰과 같은 역할을 하는 부서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인지부서는 뭐 특수부나 이런 곳이 아닌가. 예, 그 생각합니다. 특수부, 이 첨단범죄수사부, 이게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금융조세부를 남부지검으로 떼줬는데도 25개 이 부 중에서 절반이 넘는 13개가 직접 수사를 하는 부서입니다. 사실상 형법과 형사절차 소송법을 오래 연구하신 후보자가 잘 아실 텐데 이것은 경찰 아닌가요? 1차적으로는 경찰이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찰이라고 보여서 사실은 검찰에서 그 권한을 떼어내고 검찰을 정상화시키고 기소 그리고 수사지휘, 그럼으로써 수사 현장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를 방지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방대한 직접 수사 기능을 사실상 경찰과 같은 역할을 하는 이 부서를 폐지하든지 대폭 축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이제 부서의 문제도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검찰의 경우에는 검찰 수사관, 사실상 이제 사법경찰과 같은 검찰 수사관의 숫자가 방대하기 때문에 그런 조직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검찰 개혁을 위해서 입법 조치가 필요한 점들도 많지만 또 이런 부서 문제, 검찰의 역할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입법 조치를 거치지 않고도 할 수 있습니다. 좀 조속한 시일 내에 검토를 해서 검찰의 기능과 권한을 정상화시키는 일에 주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와 관련해서 또 입법 조치 없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검찰청 지침인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 운영 지침을 보면 제5조에서 검사는 피의자 후방의 적절한 위치에 신문에 참여하는 변호인의 좌석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조사받는 피의자 뒤에 앉아 있으라는 겁니다. 변호사가. 후보자는 이것이 맞다고 봅니까? 피의자 신문 당시에 변호인의 그 조력권이 조금 더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인의 조력권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신문이 부당하게 이루어질 때 이의 제기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조사를 받는 피의자가 충고를 구할 때 충고도 해줄 수가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전에 그 후보자께서 잘 아시지만 예전에는 피고인이 형사법정에서 이 판사와 마주보는 데 앉아 있다가 지금 변호인 옆으로 갔습니다. 사실 변호인의 조력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조치는 변호인이 옆에 앉을 수 있고 또 변호인이 피의자와 의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을 완전히 저버리고 검찰의 지침은 변호사가 뒤쪽에 앉아서 쳐다보게 돼 있는데 제가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법안까지 낸 상태입니다. 근데 사실은 검찰의 지침만 고친다면 수사 현장에서의 인권 침해를 많이 방지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말하자면 피의자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당장이라도 만약에 취임을 하신다면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검찰과 관련해서 잘 아시는 것처럼 전관예우가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관예우가 문제가 되는 이유도 이것이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는 사람들이 자기 변호사가 자기 옆에서 자기한테 충고를 하거나 신문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뒤에 앉아 있는 모습만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제때 못하니까 억울한 점을 검찰에 어떻게든지 전달하기 위해서 고위직 검사들한테 가고 검찰 혹은 법원 고위직한테 가고 그 과정에서 부당한 수임료가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께서 평소 주장했던 대로 하면 이러한 점은 많이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인권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입법 조치를 거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것을 조속하게 좀 고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금태섭 보시면은 검찰의 이 사건에 대한 공소 유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보고받지 못해서 알지 못합니다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사형제 폐지와 관련해서 말씀을 묻겠습니다. 이 사형제와 관련해 가지고 흉악범과 관련해서 반드시 사형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이 한편으로 있고 다른 한편으로 사형이 흉악범 억제 효과가 없다는 것이 실증되었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폐지하자는 주장이 있는데 장관 후보자께서는 어느 쪽이십니까? 사형제의 그 위화적 효과는 확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가 사형제도는 있지만 지금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사실상의 사형 폐지국입니다. 그런 점을 저는 중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 대립되는 견해를 말씀드렸는데 어느 쪽이신가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사형제도의 어떤 효과, 사형제도 흉악범 때문에 사형제도는 필요하다는 쪽과 흉악범에게 흉악범 억제 효과가 없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어느 쪽이시냐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사형제가 흉악범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찬반 양론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범죄 억제적 효과 이외에도 사형제에 대한 문제점은 사형제가 갖는 인권 침해적인 그런 성격도 있기 때문에 범죄에 대한 위화적 효과와 변론으로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인권 선진국으로 발돋움을 하려면 사형제에 대해서 좀 전진적인 그런 논의가 더 진행돼야 되지 않는가 제가 그런 그 두 생각을 가지 합니다. 견해를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 이게 지난 4월 25일 날 홍준표 후보와 문재인 후보 간의 논쟁에서 각 후보가 취한 입장들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떻게 후보자를 요 쟁점 하나만 보면은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 후보로 이렇게 내정을 했는지 의문이 좀 듭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검찰개혁에 상당한 의지를 보이셨는데 성역 없는 수사기관으로 만들기 위해서 검찰에 대한 외부 견제 기능이 강화되어야 되고 그에 따라서 재정신청 대상을 현행의 그 고소사건만이 아니라 고발사건까지 확대하고 공소유지 변호사 제도로 부활해야 한다는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주장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타당하다고 생각됩니까? 근데 왜 제가 서면 질의한 데 대해서 이 답변은 그와 다르게 나왔습니까? 아까 조홍천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제가 이 서면 질의 답변의 양이 너무 많은 나머지 자세한 그 미묘한 표현상의 차이에 대해서까지 이 몇 가지 쟁점에 관해서 신경을 못 썼던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이 법사위원들 기망한 것이에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근데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자칫 그 의미가 왜곡돼. 네, 정의당 경남 창원 성산의 노유찬입니다. 예, 장관 후보자께 묻겠습니다. 지난 7월 5일 날에 최동욱 전 검찰총장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정원 댓글 수사 결과와 관련해서 공직선거법 위반도 충분히 인정된다라고 판단해서 당시 법무부에다가 수사계획, 처리계획을 보고했는데 청와대와 법무부 쪽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적용은 곤란하다, 또 구속도 곤란하다, 이제 이런 대응이 나와서 무산됐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후보자께서 법무부 장관이 되면은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의 이 사건 수사에 대한 외화 의혹, 최동욱 총장에 대한 황교안 당시 장관의 사퇴 종용 의혹,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최동욱 총장 뒷조사 의혹, 최동욱 총장에 대한 기획낙마 의혹과 법무부의 최동욱 총장에 대한 감찰 배경과 결과 등에 대한 진상조사를 저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럴 의사가 있습니까? 취임하게 되면은 그 문제,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 조치가 필요하다면은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또 최동욱 전 검찰청장은 서울경찰청이 대선 사흘 전에 밤 11시에 김용판 당시 서울경찰청장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기 하루 이틀 전부터 서울경찰청과 새누리당 대선 캠프가 긴밀하게 통화한 통화 기록을 정황 증거로 확보했는데 이 자료가 공소유지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됐는지 의문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장관이 대신 소신과 철학은 뭐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법무부와 검찰을 개혁할 것인지를 사전에 확인하기 위해서 서면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답변서를 물론 뭐 바쁘다고 직접 쓰실 수는 없겠지만은 그 내용은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본인의 철학이라든가 본인의 기본 구상과 다르면은 그걸 적절하게 수정을 해서 제출해야 되는데 답변은 그렇게 하시고 나서 지금 오늘 와서는 뭐 뉘앙스가 좀 다르다. 좀 표현이 조금 달라졌다. 이렇게 답변하시면은 이 검증을 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까지 답변 태도를 보면은 서면 답변도 그렇고 지금까지 구두 답변도 보면은 나중에 뭐 좀 더 연구해서 발표하겠다 그러면은 우리가 뭘 검증합니까? 그래서 본인이 평상시에 갖고 있던 소신을 그대로 얘기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검토를 해보니까 내 소신이 이렇는데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내 생각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 법무부 정책을 이렇게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나중에 얘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서 좀 더 수준 높은 그런 공방과 검증이 이루어지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금태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울 강서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입니다. 새로운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서 그 자리에 서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 검찰 법무부 장관으로서 맡은 역할, 특히 검찰 개혁은 우리 국민들 중에 가장 많은 수가 첫 번째 손으로 꼽는 그런 개혁 과제입니다. 아마 새로운 정부의 적어도 전반기에는 가장 될 수 있는 그런 표현이 몇 군데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재정신청을 갖다가 고발 사건으로 확대한 데 대해서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아예 명백히 말씀을 하셨고 공소유지 변호사를 부활하자는 방안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어요. 답변은 앞으로 누가 취임하는 겁니까? 이 답변한 사람이 취임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후보자께서 취임하는 아마 그 부분이 그 형사소송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찬반 양론의 그 대립을 염두에 두고 그런 표현이 나갔던 것 같은데 그 과거의 공소유지 변호사 시스템으로 다시 그걸 재도입하는 그런 방향으로의 그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후보자는 그 2006년 당시에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그 구성원이었죠. 네. 위원이었죠. 네. 거기서 만장일치로 의결될 때 재정신청을 고발사건까지 확대하자는 내용에 대해서 또 공소유지 변호사 제도를 부활하는 그 내용을 갖다가 만장일치로 의결할 때 그게 의결에 참여하신 분이죠. 네. 근데 지금에 와서 답변이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조홍천 의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알려졌던 그 대중 입장에서 시간을 가지고 좀 후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그런 인상을 주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자, 후보자님, 그 의원들이 서면 질의하고 답변을 받는 거는 우리 후보자께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